존 존슨은 유타주에서 유명한 너리 파디구를 탐험하고 있었을 때 건조기 사이즈의 터널에서 위쪽으로 걸려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가 걸려있는 각도 때문에 그의 뇌에 피가 쌓이기 시작했고 이에 의해 일찍 구조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 존스와 너리 파디굴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존 에드워드 존스는 7명의 자녀가 있는 큰 가족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존과 그의 오빠 조시는 아버지가 소개해준 굴 탐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스 식구의 집국인 유타주 전국의 굴 탐험을 떠나고 어두운 지하 터널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26세의 존은 이제 결혼하고 1살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또 다른 자녀를 임신하고 있었고 이제는 의대에 입학해 소아심장질환 전문의가 되기 위해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땡스기빙을 위해 존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전통적인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유명한 너리 파디구를 탐험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9년 11월 24일 저녁 8시쯤 존과 친구들과 가족 10명은 너리 파디굴의 꽉 막힌 입구를 통과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너리 파디굴은 1960년 굴탐험가 달치언에 의해 탐험된 적이 있고 유타주의 서트엑스리에서 88km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너리 파디굴은 최고점에서 연간 25,000명의 방문객을 받았고 좁고 미끄러운 터널과 특히 꽉 잡힌 입구로 유명했습니다. 수증기 연고로 인해 석회암에 새긴 너리 파디굴은 지붕에 있는 고무 같은 갈색 점토로 인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너리 파디 같은 수증기 굴은 각기 다름을 지나가는 좁고 접착제 같은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너리 파디의 서로 다른 섹션들은 그 크기에 적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관과 대동맥과 산토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리 파디는 지하 413m 깊고 44m 깊이 측량되었습니다. 너리 파디 동굴은 약간의 떠들썩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 있기 때문에 굴 안에 석회암 바위가 과도하게 섬세하게 생겨 그 섹션 중 한 곳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실제로 2004년 존 존스가 굴에 입구하기 전 5년 2명의 소년 스카우트가 일주일 안에 서로 다른 사건 속에서 죽기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 한 건에서는 구조대가 오고 가는 중계기를 사용해 16세 소년 스카우트를 굴에서 구조하기 위해 1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고 이후 굴은 방문객들을 위해 닫혀 있었고 2009년 5월까지 재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굴에 입구한 후 그룹은 빅슬라이드라고 알려진 굴 안에 가장 큰 방을 탐험했습니다. 이후 존, 조시 형, 친구들 2명은 버스 커넬이라고 알려진 더 어려운 섹션을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버스 커넬은 좁고 낮은 입구를 거쳐 더 큰 방으로 열리며 입구에서 나올 때 출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신 없이 들어갔습니다. 버스 커넬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곳으로 인도되었죠. 그는 어깨로 기어가기 시작해서 어디서 굴이 열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실제로 그가 기어가면서 굴은 좁아졌습니다. 이제 정확히 어디서 존이 굴 안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존이 출생관을 정확히 입구에서 들어갔지만 잘못된 길을 잡고 스카우트 이터라는 다른 구간으로 잘못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른 자료에서는 존이 출생관 옆에 에스풋이라는 구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이러한 굴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큰 곳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결과적으로 탐험되지 않은 곳이다. 결국 그는 굴 속에서 가파른 기운을 잃고 거의 직선으로 아래로 가는 길을 찾았다. 출생관에서 찾고 있던 그런 드롭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존은 25cm로 46cm로 가로세로 작은 굴을 천천히 기어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존은 자신이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고 굴은 전혀 열리지 않았다. 굴은 더 좁아졌고 존은 이제 역으로 반전되어 발구르고 있었다. 존을 찾은 첫 번째 사람은 그의 형 조시였고 조시가 존을 찾으면서 그를 굴 속에서 위로 올리고 내보내려고 시도했지만 존은 조시의 손에서 빠져나와 친구로 다시 슬라이드하기 전까지는 조금만 움직일 수 있었다. 존이 친구로 다시 슬라이드할 때 그는 친구에 조금 더 자극되고 이번에는 한 손이 그의 아래쪽에 고정되고 다른 한 손이 강제로 뒤로 쫙 빠져나갔다. 지금 친구에서 나와 있는 유일한 것은 존의 발과 아랫다리 부분뿐이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존과 조시는 빠른 기도를 하고 조시는 굴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급히 나갔다. 첫 번째 구조대원인 수지모토라가 도착할 때는 이미 존은 1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122m까지 굴 안으로 30m 지하에 갇혀 있었다. 수지는 존의 검은 운동화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존은 안녕 수지 와줘서 고마워 정말 여기서 나가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수십 명의 구조대원들이 존을 굴에서 구출하기 위해 도착했고 일을 했다. 그들은 존을 구출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생각해냈고 존을 구출하기 위해 굴의 벽을 윤활제로 적셔 슬라이드 아웃하는 생각까지 했다.
마침내 그들은 여러 층의 클라이밍 캠을 선택했다. 그런 다음 로프가 캠을 통과해 존의 다리에 연결되고 구조대원들은 로프의 다른 끝을 잡고 존을 진구해서 위로 올려올 것이다. 캠을 연결하면서 그들도 굴의 축을 넓히기 위해 조각난 석상을 드릴로 제거하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굴의 통로가 얼마나 좁은지 때문에 드릴이 천천히 움직였기 때문에 석상 조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이 걸렸다. 구조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점은 존의 신체 위치였다. 존이 걸려있는 곳의 천장이 정말 낮아서 그들은 존을 직접 위로 올리기 어려웠다. 그들은 존을 조금 위로 올리고 재조정한 다음 조금 더 올리고 그리고 재조정을 조금 더 해야 했다. 점프캠만 사용한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기 때문에 조대원들은 대신 굴의 벽에 볼트로 장착된 고정대의 로프를 거쳐 지나가기로 결정했다. 이것도 얼마나 좁은 굴이기 때문에 지루한 과정이었고 너리 파리굴에서 존을 구출하기 위해 기세스레 작업한 우조대원들은 100명이 넘지만 시간당 1명의 사람만 존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구조 작업이 19시간 지나가면서 존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신체는 우리가 서서히 있을 때 중력의 힘과 대비의 뇌로 피를 순환시키는 것을 적응한 것이다. 우리가 역으로 있을 때 피는 뇌에 집중되고 심장은 뇌로 피를 충분히 순환시키기 어려워진다. 이것도 심장이 중력의 힘과 대비해 지속적으로 뇌로 피를 순환시키려고 애쓰게 만든다. 심장과 뇌의 집중은 최종적으로 치명적이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존은 숨을 쉬기 어려워졌고 차분한 상태와 공황 상태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도 두 개의 송신기가 굴러 내려졌고 존과 존의 아내가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내가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서로 잘 위로했다. 마침내 구조대원들은 굴의 벽에 구멍을 뚫고 고정대를 장착했다. 8명의 남자가 그중 한 끝에 로프를 잡고 존을 진구해서 조금씩 올려오기 시작했다. 역으로 있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존의 다리는 아프고 그래서 팀은 자주 쉬기 위해 중지해야 했다. 그러나 마침내 존을 충분히 올려 조금 일부 구조대원들이 존과 이목구비할 수 있는 정도로 올렸다. 그는 지쳤고 눈은 빨갛고 다리가 아팠다고 지적했지만 실제로 구조대원들에게 웃었다. 최종 쉬기 전에 구조대원들은 존을 다시 한번 올려오기 시작했고 그가 거의 왔을 때 전체 팀이 손에서 로프가 느슨해져 걸렸을 때 갑자기 전부가 뒤로 넘어졌다. 가장 가까이 있는 구조대원은 고정대 하나가 굴의 벽에서 자유롭게 분리됐을 때 정신을 잃었다. 그가 깨어나자마자 굴 안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먼지가 정정되자 그는 로프가 엮인 큰 암석 조각이 깨져 고정대가 자유롭게 분리됐음을 알았다. 그동안에 그는 존이 진구로 다시 슬라이드 됐음을 알았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깊게 있는 것 같았다. 구조대원은 충격으로 심각한 얼굴 상처를 입고 있었고 대신 있을 사람을 찾아야 했다. 새로운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 존의 숨쉬기가 훨씬 얕고 자주 안 한 것을 알았고 지금 생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알았다. 새로운 구조대원은 고정대를 위한 새 구멍을 작게 뚫기 위해 절대적으로 애썼지만 지친 후에도 다시 교체됐다. 다른 새로운 구조대원이 도착했고 다음 교체는 존과 이야기하려고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 짧은 시간 후에 의료 전문가가 불러 존이 있는 곳까지 기어와서 존이 2009년 11월 25일 자정에 사망함이 선고됐다. 사망 원인은 심장 중지로 결정됐다. 구조 중에서 총 137명의 구조대원이 연속적으로 27시간 근무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나리 파리굴에서 존 존스를 구하는 것은 실패했다. 그 다음날 권한 있는 사람들은 시신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결정했고 그 이후로 시체가 입구에 주입되고 존의 시신은 그곳에 영원히 잠겼다. 여기 끝까지 오셨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즐기시면 구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제 일상 스릴러였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